직선형 건축이 있고 곡선형 건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본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곡선이에요. 곡선. 근데 곡선이 좋나? 직선이 좋나? 직선이 좋나? 곡선이 좋나? 지금은 곡선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직선 선호도 상당히 강력해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곡선 선호예요. 곡선 선호.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게 현대 건축이 이렇게 약간 박스 같은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성냥각 같다 뭐 이런 표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 사라질 거예요. 왜? 성냥을 안 쓰니까. 그 예전 그 표현이 있었잖아. 우리도 이제 비행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보다 보면 맨날 그 밑에가 이제 뭐 성냥각 같은 집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냥각이 직선 중에서 흔히 보는 직선이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한두 세대 전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직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해야 직선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직선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뭐. 직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먹줄 치고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구조 같은 것들을 직선으로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예전에는 지금은 직선이 훨씬 더 이게 쉽습니다. 곡선으로 건축한다고 생각해봐요. 돈 훨씬 많이 들지. 디자인으로 틀로 짜봐내야 되고 직선은 타타닥 붙여가지고 밀어내 버리니까. 그리고 직선이 좋은 점은 뭐냐면 공간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싼 건물일수록 직선이 많아요. 고급 건물일수록 곡선이 많고. 현대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직선이 많은 이유는 싸니까. 그 건축 효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곡선을 하면 공간 면적이 죽는다니까. 요 바람 좀 꺼. 뭐하러 이거를 아니 이거를 뭐하러 겨울에 이걸 뭐하러 틀지? 에어컨을? 시끄럽고.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직선으로 하면 공간 효율이 좋고 일단 안에서 찾아 먹을 게 많고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제일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건 직선 건물. 그리고 곡선이 많이 들어갈수록 잘리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직선 건축. 그러니까 직선 건축 대비 곡선 건축이 들어가면 더 좋은 건축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직선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곡선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과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산수화 생각하시면 돼요. 산수화. 산수화는 큰 산을 그리고 큰 산들을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이런 구조가 산수화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 자연이 곡선인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면 곡선이겠지. 곡선 중심이겠지. 서양은 인간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동아시아적인 생각에서는 자연은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된 거고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그냥 일반적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구식 개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독교나 힐랍 철학 생각하시면 돼요. 힐랍 철학. 자연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하고 통제돼야 정신을 차리는 놈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동아시아의 생명론에서는 이 자연 안에서 인간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거지.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가려고 하는 거고
더불어 가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나 히랍의 생각은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한 거고, 이 불완전한 거 약간 쩌리 같은 거 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는 거고, 이 자연이나 자연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여기에는 이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영혼도 없어. 그러니까 쟤네는 조져서 균질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동물을 키울 때도 지금같이 잔인하게 키우는 거, 그게 가능한 거죠. 닭이 요 책 정도 분량의 딱 공간 속에서 그냥 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닭이나 돼지나 오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그렇고 이런 가축들의 수명을 알 수가 없어요. 키우는 사람들도 지금. 왜? 조그맣게 키워놓고 죽이니까.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크다가 죽이니까. 지 수명이 어디까지인지 키우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아니 인간이 수명을 알기는 알지. 근데 그 키우는 사람도 언제까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닭이나 이런 것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지금같이 먹는 방식이 맞느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잡아먹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맛의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좀 비유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한 20살은 돼서 잡아먹으면 식인종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되는데 이게 10살에서 잡아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의 효율성이 안 나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한 10살이나 한 10살 키우면 한 그 정도면 신체 발육은 다 되니까 그렇게 출하하는 게 생산 효율성은 좋다는 거예요. 맛의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넣어서 키우면 일단 등치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냥 퉁 이래갖고 잡아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은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 진짜 성장한 거냐. 그래서 맛의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경제적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복하게, 이게 여러분이 드시는 치킨이나 뭐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도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뭐냐면 얘네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돼. 그리고 돌이나 이런 거를 다 잘라 가지고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식 건축을 봐봐. 그러면 돌을 많이 쓰고 특징이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게 딱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데 돌로 된 한 3층 4층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가죠. 전체 틀은 직선이고 안에 디자인으로 곡선을 주는 그런 방식. 그래서 전체가 인위적이죠. 우리 건축은 한옥 건축은 전체가 다 곡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곡선으로. 직선이 거의 없어요. 직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선이 없는 이유가 자를 제대로 안 쓰고 눈대중으로 건축을 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전에 그 말씀 안 드렸어요. 한옥 처마선 잡는데 양쪽 여기다가 사람 하나 있고 여기 사람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걸 느린다니까. 저 새끼줄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렇게 선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이런 탁자 같은 거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꼭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이런 거 주문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 센치를 재주세요. 내 입장에서는 공간에 맞춰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쪽 입장에서는 또 센치를 재달라 그래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서로 관점이 다른 거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조화라고 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정도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세게 말 안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굉장히 놀라운 건축을 봤는데 집이 처마가 아니고 지붕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한쪽이 짜부러졌다니까. 약간 짜부러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백 년 된 집인데 왜 짜부러졌을까? 그걸 짜부러지면 고치면 되는데 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뒤에 죽은 나무 덩거리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이 짜부러진 쪽에 큰 나무가 뒤쪽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쪽에 건축에서 뒤쪽으로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쪽이 약간 솟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약간 짜부러뜨린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 나무는 나중에 죽었어. 이 집이 수백 년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나무는 죽었어. 그리고 집은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짜부러진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야, 집이라고 하는 구조를 안쪽 공간만 본 게 아니고 바깥까지 연결시켜서 하나의 자연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차경이라고, 경치를 빌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남산뷰, 한강뷰 뭐 이런 거예요. 해운대 마린시티 뭐 이런 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차경이에요. 내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집의 문을 열면,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서 창문을 열면 그 경치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화를 걸 필요가 없고 창문을 열면 돼. 예. 좋은 집은. 좋은 집. 예? 비싸.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가장 잘 돼 있다라고 말하는 절이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소백산이 전체가 이렇게 쫙 들어온대. 소백산이 이렇게 쫙 들어온대. 그런 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 속에 인간이 있다. 이게 산수화입니다. 그리고 자연까지 우리 집이 확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처럼 딱딱딱 닫고 서로 공간 분리를 딱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게 A집에서 B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C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당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더라고. 나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같이 도시 쪽에서 계속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간 분리가 돼 있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가운데 집에 있는 사람도 전혀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뭐 개가 지나가나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시골집이라고 하는 게 집 안도 보여요. 마당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문 열어놓으면 저 집에 뭐 하나? 아니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1, 2층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소음도 있고 뭐 도둑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도둑은 사실 여러분 때 진짜 많이 들었지. 지금은 도둑이 많이 없어진 테이고, 여러분 때 이렇게 보면 폐물 많이 잃어버렸지. 이게 쩌리로 사시던 분들 진짜 일하고 갔다 오면 이렇게 농을 이렇게 싸그리 다 뒤집어 엎어서 탈탈 털어놓고 폐물만 싹 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잊어버리신 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집도 있고, 그렇게 자꾸 털리니까 숨겨놔. 근데 너무 꽁꽁 숨겨놔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잘 못 찾는 경우도 봤고, 어떤 집은 안 신는 신발 속에다 넣어놨대. 그러다가 자기가 버렸대. 그것도 까먹고.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너무 숨겨놓으면 도둑이 찾으니까
어설픈 데다 놔야 또 이제 안 찾는다. 뭐 이런 또 뭐 이런 생각이 역발상. 그래서 쉽고 간편한 데다 놓고 했다가 버리고 있어. 있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층에 살면 보이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저도 사실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숨어 사는 거보다는 도시가 좋고 눈에 뭐 보이는 게 좋고 뭐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구경하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구경하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 그게 약간 착용. 그러니까는 내 영역을 방 안에 가두지 않고 집 안에 가두지 않고 옆에까지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거든. 달라요. 지금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개인화된 서구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고 우리는 여차하면 이렇게 살살 넘어가. 정당한 비유는 아닌데 예전에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밭두둑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짜증내는 놈들. 야, 1년에 몇십 센치 넘어갔다. 이거 있어. 어떻게 넘기는 줄 알아? 안쪽을 이렇게 파가지고 위에다가 싸요. 그 길에다가 이렇게 싸면 한 사람이 열심히 싸면 이게 살살 이렇게 옮겨가.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과 같이 살 거냐, 이게 다 분절돼 있느냐. 그래서 서양에서는 건축 자체가 직선 구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간의 폐쇄적이에요.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바뀌는.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서양식 구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서양 사람들이 아파트 잘 안 살아. 근데 그렇게 폐쇄적 구조. 그러니까 밖에까지는 잘 안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내 공간이 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내 공간, 네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친하면 그냥 음식 같은 건 다 나눠 먹는 거고 뭐 말하고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주워 먹는 거고 옆에 있으면 갖다가 쓰는 거고 뭐 이런 거였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다 분절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을 쓰는 것도 왜 동아시아에서는 돌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돌이라고 하는 단단한 가장 큰 이유는 동아시아 쪽에 강우량이 있고 지반이 약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했을 때, 돌 건축을 했을 때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기웁니다. 피사의 사탑 같이 된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고 그거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돌 건축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돌이라는 단단한 재료를 인간이 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히랍의 신전 같이 이렇게 쭉쭉쭉 돌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부한다니까. 그거는 자연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공이 자연을 누르고 있는 구조라니까. 서양의 건축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고방식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동아시아에도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부터 당나라 때 드디어 로마를 앞지르면서 전 세계 최강국이 됐지만 동아시아를 그냥 내버려둬도 자본주의로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분제는 극복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피부색을 가졌기 때문에 신분제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없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전국도 저렇게 시끄러운 게 뭐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으쌰으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피부색이 다르고 뭐 이러면 그게 잘 안 돼요. 생각하고 좀 달라. 차등이 존재한다니까. 차등이. 그건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아직도 차등이 존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신분제 같은 경우는 무너질 확률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대량 생산, 대량 파괴를 해야 되는데 자연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 지구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훅 간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재생에너지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 막 나오잖아. 그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개발도상국을 건드리려고 하면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들이 다 오염시켜 놓고 우리 이제 좀 해먹을 만하니까 우리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서구가 계속 그 탄소를 배출했겠지. 맞잖아. 동아시아는 이제 뛰어든 거고 걔네가 훨씬 더 이전부터 저렇게 한 거잖아.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 거지. 그게 누구냐면 트럼프지. 탄소고 지랄이고 웃기고 있네. 그냥 떼고 살면 되지. 뭔 헛소리야. 기후협약 탈퇴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절대. 예, 뚝심도 있고 사업도 했고 조단위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진짜 엉간한 사람이면 무너졌을 거야. 근데 그거를 또 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나왔다가 그것도 막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최강자가 돼가지고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인데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사람이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지원금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없애려고 하잖아. 그리고 뭐 화석 연료를 쓰지 말 웃기고 있네 이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을 쓸 수 있게 권한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배경이 아니었으면 자본주의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 파괴가 동반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왜 동아시아에는 분수가 없었을까? 분수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물이 역류한다는 게 자연을 거스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온실은 자연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는 거예요. 아마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이 동아시아적 사고 같으면 쉐일 가스 저런 거, 쉐일 오일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걸 파괴하면서 뭘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쉽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불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규모일 때는 충족될 수 있는데 대량 생산 미국이 가장 강력한 거는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서 그래요. 대량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도 어느 정도 되지만 사실 미국보다 인구 많은 나라가 몇 개 있죠.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많죠. 미국도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걔네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도 미국이 소비를 주도하잖아. 왜? 걔네는 그냥 사가지고 대충 해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종이 빨대를 씁시다 뭐 그런 미신 소리들 계속 하다가 이제 들어갔죠. 그런 거 하고 뭐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어쩌고 막 한참 하잖아. 미국은 식판까지 일회용품을 써서 그냥 먹다가 배부르면 식판째 버린대잖아. 아니, 맞아. 미국은 분리수거가 없어요. 음식물 분리수거 합니까? 음식물도 아니에요. 다 통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할 데가 없어. 야, 묻을 데도 없고 뭐 어떻게 분리해서 최소한 배출되는 걸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아무리 지가 땅이 넓고 매립할 데가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좀 분리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생각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예요. 인간이 쓸 수 있도록 신이 권리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도 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왜? 대량 파괴가 가능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동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항해수리 발전을 예전에는 더 했었어요. 대항해 시대 때부터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항해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탐험에 떠나지 않았느냐? 탐험할 필요성도 잘 못 느꼈고, 탐험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탐험을 해도 그들과 우호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지배해서 사람을 죽이고 뺏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밀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됐잖아요. 거기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다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민 게 아니고 오세아니아도 민 거고 호주도 민 거고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도 민 거고 아프리카는 밀다가 포기했지. 왜? 그게 환경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밀어도 미는 값이 안 나온대잖아. 이해가 됩니까? 굳이 밀어서 뭐해? 제가 울산에 3층 리모델링 하려다가 리모델링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중지. 야, 견적을 내니까 한 4억이 나오는데 야 됐어. 그냥 산다. 그 돈이면 내가 먹고 죽는다. 쓰고 산다. 끝. 끝. 뭐 비슷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할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는 밀어봐야 미는 값이 안 나온다 해서 안 민 거고 나머지는 다 밀어내는데 그렇게 밀어낼 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계속 죽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 그때 기독교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없었으면 대항해 시대가 쉽지 않아. 기독교가 뭘 해주는 거냐면 사람을 죽여. 그러면 잘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사람들 같으면 서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식이 생겨.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반복적으로. 그리고 동아시아는 대부분 인종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더 크게 작동을 해. 근데 피부색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논리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 오크 안 그러면 저 좀비 이런 식으로 보는 생각이 가능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 아메리카에서 인디안들이 발견됐을 때 교황청에서 저들을 사람으로 인정할까에 대한 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계인이 우리가 접촉을 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외계인을 우리랑 같은 사람으로 볼 거냐? 이 논점이 있는 거예요. 이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봤지. 아니라고 봤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죽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우란 선생도 그 얘기를 해요. 왜 동아시아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었는가? 그거는 영토를 계속 넓히고 사람들을 죽여갈 때 죄의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에서는 왜 계속 확장이 가능했을까? 그게 죄를 탕감해 주는 놈들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남미의 사람을 죽이고 금을 가져가. 그러면 그걸 교회에 갖다 주면 잘했다야. 네가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신의 뜻을 행사하는 잘한 사람이다. 실제로 나중에 거기 가보셨어요? 저 스페인 가보시면 세비야 성당에 가면 콜럼버스 관이 있잖아. 근데 콜럼버스 석관을 4명의 왕이 드는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어. 관을 넷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다 어깨에 왕이 드는 걸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지도 뚱치지만 정치권에도 주고 쉽게 말해서 교회에도 주거든. 그러면 교회가 너는 죄를 진 게 네 죄를 사노라가 아니고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이게 작동을 하니까 그거를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하고 야 칭찬까지 듣고 돈도 된대. 그러니까 뭐하고 생각하면 되냐면 북미의 버팔로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버팔로 떼가 수만 마리가 있는데 잡으면 내 거. 잡으면 내 거. 보통 동아시아 사람 같으면 윤리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 큰 생명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데
사후 심판과 관련된 시황도에 보면 염라대왕 그림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업경대가 나와요. 업경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CCTV지. 업경대가 나오고 거기서 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죄 짓는 장면이 언제나 똑같아. 소를 도끼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소를 도끼로 쳐. 그게 이제 잔치 같은 거 하면 예전에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유풍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가 사람을 죽인다는 건 생각을 못 해. 그건 아예 생각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 이렇게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살인이 벌어지면 전국 뉴스라고 그래요. 그게 엄청난 전국 뉴스로 며칠을 나왔대. 내가 그때 그런 어른들한테 계속 그런 걸 들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단다 이러면서 그게 전국 뉴스로 거의 뭐 탄핵 뉴스급으로 나간대. 세상에 그런 일이 막 이러면서 지금은 둔감하죠. 뭐 연쇄살인이 아니면 연쇄살인이나 안 그러면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막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땡겨가지고 뭐 수십 명이 죽었어요. 막 이런 거 아니면 별 관심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죽죠. 교통사고 이런 거 하루에도 수십 명씩 돌아가실걸? 몰라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표지판 나오잖아. 오늘 사고 몇 명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죽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일제강점기 때도 그게 굉장히 놀라웠대.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게 없고 아예 그런 생각은 없고 그건 무지하게 특이한 일. 그런 거고 이제 소 죽이는 게 가장 등치가 크니까 돼지보다는 소 죽이는 게 굉장히 큰 거였어.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경대에는 언제나 그 소를 도끼로 여기를 쳐 죽였더라고요. 이게 옛날 그 도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거 잘 때려야 돼. 안 때리면 막 몸부림치면서 막 뛰어댕긴대. 아니 예전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그렇게 죽였어. 도축을 그렇게 했다고. 그럼 뭐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또 그거 봤었던 때잖아. 그럼 여러분 그럼 어렸을 때는 소를 어떻게 잡는데? 그렇게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때려서 죽인 거야. 닭은 비틀어서 죽였고, 맞잖아. 닭목은 비틀어서 죽였고, 염소도 그렇게 망치 같은 걸로 때려서 죽이던데 여기 그 뿔 사이를 때리더라. 제가 어렸을 때 또 그런 것도 뭔가 싶어서 또 봤지. 애들은 가라 이거 하는데 보통 어른들이 하는데 갔는 척하고 또 오고 가는 척하고 또 오고. 아니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도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죄. 그러니까는 큰 동물 죽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인데 왜냐하면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팔로가 수만 마리가 있으면 그거 싹 잡아다가 내가 다 죽여도 아무 관계 없어. 그거 가죽 팔아먹고 뭐 고기 팔아먹고 이래도 아무 관계 없어. 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저거 야 돈이 돌아다닌다 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종교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사실. 그래서 대량 파괴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량 생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실은 기독교 같은 저런 식의 방식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강자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동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아시아는 최대한 같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개인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우울증 공황장애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왕따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왕따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 좀 애가 좀 모질르면 깍두기로 쓴다니까. 4대 4를 해야 되는데 4대 5가 돼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이쪽에 에이스를 넣으면 되고 이쪽에 깍두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같이 버무려서 놀아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지 않아. 제가 좀 모질른 거 알아.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 둘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일 잘하는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 그렇게 해서 이긴 놈이 한 놈씩 찝어. 너 이게 먼저 찝히는 놈이 에이스야. 그리고 뒤에 찝히는 놈은 쩌리. 그리고도 끝까지 안 찝히는 애가 깍두기거든. 깍두기가 왜 깍두기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깍두기는 김치를 담그고 나서 속재료가 남아. 그걸 그냥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무를 조금 깍둑깍둑 썰어 가지고 버무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이런 느낌인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걔를 깍두기라고 표현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놀았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걔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 지금 내가 그 깍두기로 가면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 나는 안 해. 씨. 너네랑 안 놀아 이럴 것 같은데 천지네. 그 시절에는 그랬어.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예요. 서로 더불어 간다는 이 산수화 정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어울려 가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고 다 차단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가족과의 차단.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면 이게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야. 저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무려 가려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비빔밥에서 좀 맛있는 놈도 있고 맛없는 놈도 있어도 그래도 비빔밥으로 같이 우리는 동일한 메뉴야라는 개념에서 전부 쪼개져 버린 거지. 그래서 갈등은 심화되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이 갈등 구조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쪽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있어 룰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걔네는 개판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상당히 개판 같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트럼프가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 같아도 바이든 안 넣는다. 바이든 집어넣지 않아. 서로 막말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도 안 넣어. 대통령 되면. 그리고 트럼프 같이 미친놈이지만 공권력이 있으면 미국은 진짜 공권력이 강해요. 경찰한테 못만 먹어. 우리나라는 경찰서에 가서도 깽판을 부리고 막 이러거든. 뭐 시위할 때 뭐 물대포 쏘면 막 지랄을 하고 저놈 새끼들이 말이야 이러는데 걔네는 우리 같이 그렇게 하면 쏴버립니다. 예, 그냥 쏴버립니다. 몇 마디 해줘. 나대다 뒤진다 이렇게 해주고 쏴버립니다. 진짜. 진짜. 그래서 그렇게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권력이 민주주의는 공권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공권력은 공권력대로 작동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다수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다 나오게 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힘든 상황이 되는 게 우리는 그런 깍두기까지 용인하던 그런 문화에서 개인화되면서 개인주의적인 것도 생각이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집단주의적인 것도 생각이 잘 안 돼. 지금 이게 두 가지 혼재를 겪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똑같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애를 낳으면 지가 키우면 되지.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지 애인데 지가 키우진 않고 엄마가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그게 넘어와. 이때는 대가족이다. 그러면 부모에게 자식이 할 때는 그때는 핵가족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 유리한 쪽으로 이게 과도기가 늘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룰이 아니고 두 개의 룰이 있고 그거를 내로남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 찾아가고 싶진 않아. 그거는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애를 낳았어. 근데 내가 직장을 다녀야 돼.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돈을 주면 어떠냐? 야, 그거 돈 거기에 낚이면 절대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고 진짜 골 빠지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안 받으면 생색이라고 내는데 어머니 돈 드리지?
그러니까 자기네는 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개고생하고 그 밑으로 또 다시 다 들어가. 다시 다 들어가. 아, 받은 건 맞는데, 내가 이거를 막말로 내가 손자 키우면서 드리는 돈을 자식한테 청구할 수도 없고, 아니 맞잖아. 그리고 손자는 할머니를 털어먹는 그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와요. 아는지 모르는데 가지고 나와요. 그거 한두 번 해보면 이게 맛있거든. 맛들여가지고 할머니 돈은 먼저 집어가는 놈이 임자야.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고민하는 척하고 몇 번만 해주면 애교 떨고 조금 뭐 해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자식 집 비품 사는데 다 들어가. 그리고 피로만 남지. 근데 걔네는 뭐라 그러냐면 그럼 말을 하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야 진짜. 왜? 이룰도 아니고 저룰도 아니면서 이게 중간에 껴가지고 그걸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민주주의가 더 잘 되고 평등하고 이런 거 같지. 만약에 예를 들어 전장현 저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걸리면 저거 다 깜빵입니다. 다 깜빵입니다. 쓸데없는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다 깜빵. 진짜라니까. 공정하다라고 하는데 아주 엄격해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기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야. 우기는 게 민주주의. 한참 우기다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선거 때나 이런 때 싹 개입해고 우리가 도와줄게 이래갖고 싹 면죄부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양 건축은 직선적이고 돌같이 인위적인 재료들을 쓰려고 하는 속성들이 나오는 게 그 특징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곡선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 재료를 쓰려고 해. 근데 되게 재밌잖아. 만약에 진시황이 막말로 얘기해서 저 만리장성도 축조하는 놈인데 피라미드를 못 만들겠냐? 그 정도 권력이면 만리장성 만드는 게 힘들겠어? 피라미드 만드는 게 힘들겠어? 피라미드 개뿔도 아닌 건축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저걸 현대에도 못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왜? 단순 구조예요. 그거 그냥 노동력만 집약시킬 수 있으면 진짜 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축이 있어. 그게 판테온 같은 게 어려운 건축이고 돔 건축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건축이고 피라미드는 밀고 가면 돼. 힘으로 밀면 쪽수를 도대체 얼마나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야. 만리장성도 단순 건축이에요. 고생은 되는데 피라미드도 훨씬 힘들어. 왜냐하면 만리장성은 평지에 쌓는 게 아니고 산 등성으로 쌓아. 성이니까 산성이니까. 평지에 물론 쌓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산 등성에 쌓아야 방어가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축조가 어려워. 그런데 왜 진시황은 돌건축을 안 했을까? 파르테논 신전 저런 거 왜 못 만들었을까? 생각이 없다니까. 그쪽에 생각이 없다니까. 야, 병마용 만드는 게 어렵겠냐? 파르테논 신전 만드는 게 어렵겠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쉬워요. 그래서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축 방식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지금도 폐쇄적으로 딱딱 직선형의 건축, 그리고 들어갔을 때 상황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도 서구화되면서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획일적인 게 있어. 이게 집단주의가 쓸데없이 전 세계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주거 형태로. 미국이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잔디 깎고 있고, 걔네 잔디 안 깎으면 옆집 놈이 신고합니다. 알아요? 쥐집 잔디인데 나 같으면 네가 뭔데 이럴 것 같은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옆집 사람이 지 개 때리고 있으면 신고하듯이
아니 그렇잖아. 옆집 개인데 막 개가 죽는 소리가 나. 그럼 신고하면 문제 되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그거 관리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옆집 놈이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니까. 진짜라니까 이게.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내 팔 내 흔드는 거고 내가 뭐 어쩌라고. 생각이 약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집단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지금 개인화가 들어온 게 저는 그게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집에 살아. 이게 아니 겉에서 봤을 때 전부 똑같아.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약간 차등이 있는 거지. 그게 집단주의 안에서 개인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고. 복도식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분리된 거라도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비싼 데로 가면 엘리베이터 하나에 집 두 채지. 아니 맞잖아. 그런 더 좋은 집에 가면 엘리베이터 하나에 집 한 채겠지. 그런 집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집 살고 싶습니다.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예전에 아까 제가 A집에서 B집으로 가면서 공간을 이렇게 마당을 건너가는 집의 구조에서 지금은 복도형 아파트도 그게 싫은 거야. 그럼 복도형 아파트에서 내 집이 보이느냐? 안 보여. 정확하게 말하면 안 보여. 문간방 정도 이렇게 창문 열어놓으면 보일 수 있으려나 몰라도 보통 그런 방은 또 남자애들 주던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자애들은 그런 방 잘 안 가.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거지. 이런 거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집, 같은 구조의 아파트에 살려고 하고, 그리고 개인이 지금은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과도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왜 한국에만 저렇게 미친 듯한 아파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대. 근데 이게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해 나오는 중간에 과도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중국식 아파트. 저는 그거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중국식 아파트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껍질만 줍니다. 껍질만. 그러면 안에는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지가 다 만들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똑같아. 그리고 전부 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사무실들이 대부분 그렇잖아. 공간만 딱 주면 지가 알아서 다 채우는 거잖아. 그 방식. 그래서 집이 들어가는 맛이 있대. 몰라, 반상회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아파트면 사실은 같은 동에 살면 거의 비슷한 구조에서 약간의 인테리어 차이밖에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요즘도 반상회 하나요? 요즘 반상회 안 해? 안 무이는 것도 있고 남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 부담되고, 그리고 그게 또 아예 남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택배 기사가 들어오는 게 낫지.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 집은 어떻더라 계속 그 말이 돌 거야.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과 도리라고 하는 인공적 재료와 인공적인 그런 특징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는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돌같이 너무 인공성이 강한 재료를 선호하지 않아. 석굴암 불국사 그 석축은 뭡니까? 그때 잠깐 있었던, 통일신라 때 잠깐 있었던 문화예요. 잠깐 있었던 문화. 근데 안타깝게도 돌로 만드는 게 맞았지. 그럼 후손이 편안하다. 지금 돌로 석굴암 불국사 같은 거 임금 하나당 하나씩만 만들었으면 그럼 그 임금들이 안 했냐? 하긴 다 했어요. 하긴 다 했어.
복미랑 같은 데 보면 노국공주 영전 짓는데 나라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가 예산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큰 대규모의 공사였었던 것 같아. 그런데 다 불나고 끝났죠. 끝입니다. 끝. 그래서 돌로 하는 게 후손에게는 훨씬 유리했을 것 같아. 아방궁 다 아무것도 없잖아. 아방궁 뭐 당나라 때 대명궁 아무것도 없어. 만리장성만 남았지. 네, 만리장성만 남았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동아시아는 아무튼 곡선과 자연 친화적 건축 재료, 그리고 서양에는 직선과 약간 인위성이 더 강조되는 건축 재료, 그리고 그런 걸 다룰수록 더 높은, 격이 높은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 환경적으로만 본다면 동아시아는 강우량이, 특히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뭐 그렇게까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그래요. 지층의 안반이 적고 그 다음에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기울어. 무거운 건축을 했을 때 기울어.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서양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걔네는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고층으로 올리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유럽 가면 그거 있는데 4층 건물들이 진짜 이렇게 벽끼리 붙었다. 그거 안 보셨어요? 이게 옆집이 위험할 때 밀리지 말라고도 있어. 진짜. 아니, 우리나라 건축은 아무리 도시라도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집과 집이 붙어 있지 않아. 저는 근데 서양 이렇게 댕기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유럽이나 이런 댕기면서 저거 도대체 어떻게 건축했나. 그러니까 한 집이 지면 그 옆집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쭉 올리는 거야. 그 나중에 그 리모델링 할 때는 저거 어떻게 빼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진짜 붙었다니까. 뭐 코펜하겐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완전히 붙었다니까, 걔네. 조금 띄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더 띄어야 되고,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 지나갈 정도만 띄면 되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 요즘 뭐 유럽은 진짜 완전히 붙였죠. 그리고 우리는 전면이 넓은 집이 제일 좋은 거고, 사실은 서양 같은 경우는 집을 보면 세로로 해가지고 좁은 집이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상업이 발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높아지면 이렇게 해서 요 뒤에 땅까지 이렇게 찾아먹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게 더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 돈의 낭비가 심한 거죠. 이거는 현대 도시건 신도시 같은 거 기획할 때도 그렇게 나와요. 한 블럭이 있으면 이 블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먹어 버리면 중간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눠주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앞에는 좁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긴 집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저런 거를 약간 쫌생이 같이 봤죠. 그래서 이게 관점들이 다 달라.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어요.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답이 있느냐? 답은 없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답은 없어.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와.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와.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사찰과 왕궁에만 허용되는 건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